자, 다음 종목 종근당입니다. 종근당 14만 6천에서 40% 비중 두둑하게 실으셨는데, 자, 일단 종근당 사실 이제 제약 바이오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실적으로 주가를 어필을 해야 되는 제약주들, 그 다음에 지금 뭐 계속 적자지만 미래 성장성을 어필해야 되는 바이오주들,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종근당은 뭘까요? 당연히 전자죠. 뭐 얼마 전에 임상 3상 끝내고 뭐 칸타벨이었나요? 그 혈압약이 이제 신약이 새로 나왔는데, 이 신약 쪽은 사실 바이로메드 쪽이 하고 있는 당뇨라든가 아니면 다른 쪽의 항암, 요 정도 빼고는 사실 시장 파괴력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근데 이 암 쪽, 그 다음에 당뇨, 요쪽이 정말 시장 규모가 훨씬 너무 크고 이제 파괴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쪽에 신약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쪽 신약이 좀 아직은 좀 미진하고,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실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기업인데, 아직 그거를 시장에서 어필을 하지 못하고 그냥 종근당 하면은 뭐 괜찮은 회사인데 뭐 다른 회사 대비해서 굉장히 좀 퍼포먼스는 떨어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제가 한번 비교 차트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화면 한번 좀 잡아주시면, 작년 1월 달에 우리나라 전체 바이오의 업종 차트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 ETF와 종근당을 동시 시점에서 그 출발을 시켰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전체 바이오 흐름이 위쪽이 파란색이죠. 위쪽이 파란색이고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갖고 계신 게 아래쪽에 빨간색인데, 이 전체 바이오 지금 평균보다도 지금 떨어지는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고, 높낮이는 거의 비슷하죠. 높낮이 어떤 변곡점,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높낮이는 비슷한데 퍼포먼스도 많이 떨어져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바이오가 지금 완전히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어떻게 보면 길게 봤을 때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다시 한번 리스타트하는 그 지점이 언제나의 이제 그 관점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시장 평균보다 많이 처졌다. 그럼 여기서 이제 바이오가 만약에 다시 움직였을 때, 바이오 흐름과 종근당도 거의 같이 움직여요.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그럼 바이오 쪽이 다시 한번 움직이기 전에는 종근당이 자칫 탄력으로 올라갈 이유는, 올라갈 가능성은 사실 없다고는 말씀 못 드려도 굉장히 희박하죠. 바이오 쪽이 움직여야지만 이제 종근당도 움직일 텐데, 그러면 지금 업종 평균보다도 낮게 있는 종근당이 이 어떤 갭의 차이를, 이격을 메꾸면서 많이 올라갈 것인가, 다른 종목군들보다 더 올라갈 것인가, 그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 많이 떨어진 주식이 많이 올라가긴 합니다만은, 시장에서 종근당은 굉장히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건 이제 증권가에서 많이 쓰는 용어가 아니라 섹시하지 못한 제약주죠. 굉장히 안정되긴 하지만 섹시하지 못한,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이 지금 거의 별로 없는 완숙기에 접어드는 그런 느낌의 기업이기 때문에 섹시한 흐름이 나오지 않는데, 종근당 자체의 주가 흐름을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차트 잠깐 다시 보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종근당이 작년에 바이오들이 뜨기 시작한 9월달 정도의 흐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른 바이오주들이 더 처진다라고 해서 제 개인적으로 종근당이 더 처질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지금 거래량도 굉장히 좀 미미하고 시장에서 약간 소외되는 느낌인데, 이 정도 일조는 좀 약간 안 되는 기업들, 사실 뭐 형평성 문제로 실적을 따진다라고 하면 엄청 진짜 3년, 4년 적자인데도 뭐 몇 조 원가 있는 바이오 기업들 대비해서 뭐 700억, 800억 영업이익을 내는 종근당이 뭐 몇 분의 1 시가총액이다라는 건 형평성은 맞지 않지만, 시장은 성장성이 결여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뭐 비중이 굉장히 많고 지금 손실이 좀 큰 구간이시긴 하지만, 여기서 더 떨어지는 일은,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떨어져도 종근당은 버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방 경직선이 완전히 갖춰진 자리이기 때문에 더 떨어질 일이 없고, 위쪽에 수급 한번 보면 종근당의 수급을 지금 만지는 쪽은 기관이에요. 외국인으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기관의 고점, 기관의 고점, 그 다음에 종근당의 횡보하는 구간에서 하락으로 전환 시점, 하락으로 전환 시점. 기관 매도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관 매도 다 나왔어요. 약간 뭐 짧은 매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매도에서 매수 쪽으로 조금씩 입질이 좀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의 분위기가 확 살아나지 않는 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가슴 아픈 얘기긴 합니다만은, 매수 가격까지는
고집을 하신다라고 하면 절대 불가능하진 않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리셔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해 나가시는데 손실을 줄이는 차원에서의 개념의 지금 홀딩이 맞지 내가 이거 본전까지 갖고 가겠다라고 하면 만약에 시장이 뭐 언제 다시 살아날지 모르죠. 그럼 이걸 갖고 있으면서 종군당은 더 떨어지진 않지만 다른 종목군들이 막 올라가면서 시장이 그동안 많이 처졌던 종목군들 반등 나오고 막 이런 모든 투자자들이 막 안심을 하고 환호도 할 수 있는 그런 장도 뭐 언젠가 올 거란 말이죠. 그게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종군당을 갖고 계신 분들은 상대적인 박탈감. 우리 주식 투자자는 손실이 더 무서운 게 아니라 수익에서 배제되는 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갖고는 계시는데 뭐 일주일, 이주일 내에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나오기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가장 유의미 있는 종군당의 하락을 주도했던 기관의 매도는 끝났고 조금씩 매수 쪽으로 입지는 들어오고 있다. 자, 목표 가격은 일단 지금 산출하기 불가능한 부분이고 일단은 지금 더 떨어질 염려는 없다. 일단 손실을 어느 정도 줄이는지 한번 지켜보자. 지금 뭐 홀딩 구간이죠. 갖고 가십시오.